법원에서도 어떤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 그 현장에서 시위하는 걸 여러 차례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난 토요일 날 시위, 어제죠. 어제 시위는 아무래도 인원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서 그렇게 많이 나오게 그 격한 그런 반응을 보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 시위는 결국은 좀 줄어들고 사그라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지금의 이 탄핵 이후의 상황이 사실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가지고 사실 검찰이 뭐 포토라인 앞에 세울 것이냐 소환을 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가령 대통령이 나와서 그 포토라인에 서는 그 장면들을 본 보수층에서 오히려 이제 오늘 결집한다. 결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도 뭐 그리 반길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뭐 당장 그 더민주에서 그런 이유로 이 검찰 수사를 밀어달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 수사가 한 2개월 정도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은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 좀 늦출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시 30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뒤에 간조에서 나와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청와대는 오토바이죠. 그러니까 쭉 칸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쭉 엄호하면서 가야 될 그런 오토바이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잠시 뒤면 저희가 현장의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압수수색 이 3차례에 걸쳐서 청와대가 거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검찰로서도 많은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의 주인이 없어진 게 아니냐. 청와대의 주인이 없어졌고 경호를 할 사람도 없는데 경호실장이 어떻게 그 부분을 막으며 비서실이 사실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서실장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이제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증거물들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되는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나 또 이게 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관이 또 대통령의 사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기관이라는 점, 국가안보시설이라는 점은 변함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단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아무리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동훈시장과 비서실장이 누구 마음대로 그걸 거부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사실은 거부했는데 대통령이 이제는 없으니까 그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대행이 이거를 결정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딱 다른 것보다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영장을 발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하거든요. 대통령 기록물들을 봐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황 권한대행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죠. 수석의 그 업무 일지들도 다 청와대에 보관돼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놔뒀다. 네. 나중에는 이제 검찰에 특검에 제출했습니다만 자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받아들일 것 같아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그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결정들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비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대선의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서 그 이후에 황교안 총리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길들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여론의 그런 추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치권의 움직임과 행보들을 보면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의지들이 이제는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황교안 총리가 모든 문매를 다 맞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꼬를 터주는 그런 선택을 할 터인데 자신의 정치적인 꿈이 있어서 이제 보수의 희망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고 30일 이전엔 그만두셔야 이제 나와서 선수를 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걸 위해서 3월 3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들을 했을 때는 자신의 손으로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 차이까지 대통령을 지킨 사람으로 인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익들의 집결에 어떤 아이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행보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이번이 아니고 다음번을 노린다 이러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청와대는 내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문매를 혼자서 맡고 스스로의 어떤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가 깎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조금 전에 양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지금 우병우 전